안녕하세요, 장 감독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각대의 브랜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삼각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삼각대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옆에 준비한 것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플로우텍 75하고 액티브 8입니다. 셔틀러 모델이고요. 이 삼각대를 세팅을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삼각대도 거의 동일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삼각대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카메라를 삼각대에 가볍게 올려주시고요.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맞아요. 그래서 밸런스부터 맞춰볼게요. 우선 카운터 밸런스인데 카운터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이유는 촬영을 할 때 삼각대를 아래로 숙이거나 위로 숙였을 때 이렇게 카메라 삼각대가 그대로 고정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틀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찍는데 고정이 되지가 않고 이렇게 뒤로 흘러버리면 제가 원하는 앵글을 제대로 촬영할 수가 없겠죠. 이렇기 때문에 카메라의 카운터 밸런스는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께서 삼각대를 그냥 올린 다음에 사용하면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카운터 밸런스부터 맞춰볼게요. 우선 카운터 밸런스를 맞출 때는요, 펜하고 티에트 락을 다 잠가주시고 삼각대의 수평을 제일 먼저 맞춰야 돼요. 왜 수평을 제일 먼저 맞춰야 되냐면 당연히 수평이 맞아야 카메라를 가운데에 놨었을 때 흔들리고 떨어지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펜과 티에트, 락, 유압 이런 것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카메라를 놨었을 때 카메라가 뒤로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플레이트를 조금 앞으로 움직입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 플레이트를 맞고 유압을 하나 카운터 밸런스로 유압을 올려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뒤로 넘겼을 때 튕겨서 올라오면 안 돼요. 이렇게 튕겨서 올라오면 안 맞는 거니까 지금보다 하나 낮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유압을 한 단계 더 주면은 맞죠. 카메라가 움직이거나 쏠리지 않죠.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는데요. 이러면 카메라의 카운터 밸런스를 맞춘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내가 원하는 유압을 놓고 이제 촬영을 하면 되는데요. 촬영을 하다가 이제 그대로 멈췄을 때 딱 고정이 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로우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손잡이가 있는데 이 손잡이를 잡고 카메라 다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릴 수가 있어요. 네, 잠그고 수평 같은 경우에도 이 앞에를 잡아서 움직여서 맞추면 되는데 삼각대를 높게 올릴 경우에는 제가 이 수평계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셔틀러 플로우텍은 이렇게 앞에를 했었을 때 요 앞에 부분에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수평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수평이 맞아요. 그래서 삼각대가 높게 올라가도 수평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밤이나 이럴 때 여러 감독님들께서 촬영을 하실 때 이 수평계를 보려고 저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카메라를 켜가지고 이렇게 비춰본 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얘는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밤에도 수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평을 맞추고 카운터 밸런스를 맞추면 세팅은 끝난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펜, 티에트, 유압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면 되는데 카메라마다 내가 원하는 유압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단계에 맞춰서 유압을 조절을 해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이 위에 다리를 이렇게 눌러주면 삼각대가 이렇게 아무리 힘을 줘도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하고 촬영 장소에 가서 다시 누르면 다리가 펼쳐집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동하고 다리 펼치기 쉽고 이게 다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삼각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고 영상을 부드럽게 패닝하고 티에이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본기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원하는 영상을 부드럽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카메라가 잘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삼각대의 조정을 잘 못해서 NG가 나고 원하는 순간을 놓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다시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셔틀러 삼각대나 이런 것들은 그것들을 놓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손잡이나 이런 것들의 편의사항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펜하고 티에이팅 외에 그래도 조금의 더 응용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어, 원하는 게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팁을 보여드리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빠져요. 여기에 이 액세서리를 이용한 슬라이더를 그냥 이렇게 올리고 수평을 맞춥니다. 자, 이렇게 수평을 맞추고 이 액티브 8을 그대로 이렇게 올려서 수평을 맞춰서 놓게 되면 이렇게 바로 올려서 슬라이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로우텍 75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풀 카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잘 받쳐줘서 이렇게 슬라이더로 움직였을 때 흔들림이나 이런 것이 없이 안정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갔을 때 이렇게 플로우텍 75에 이렇게 위에 슬라이더를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 올려서 이 상태에서 삼각대 촬영을 많이 하고는 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촬영을 하다가 바로 슬라이더 씬이 필요하다 이러면 슬라이더를 풀러서 움직이는 거죠. 이 세팅은 제가 생각한 거는 아니고요. 영상 촬영 되게 잘하는 감독님 중에 안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도 찍으셨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아름다운 텔레비에 나오는 영상들은 그분의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이 이렇게 세팅을 해서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인상 깊게 세팅을 해서 제가 보고서 따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촬영을 할 때는 슬라이더를 락을 걸어 놓고서 이 상태로 촬영을 하다가 이제 슬라이더 씬이 필요하다 이러면 바로 슬라이더를 풀어서 옮기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세팅하는 시간도 굉장히 세이브가 많이 돼요. 일반적으로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 삼각대 두 개를 연결하고 가운데에 수평을 맞추고 카메라를 올리고 이러는데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돼서 5분 정도 이상의 시간을 소모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슬라이더를 별도로 장착하는 시간이 걸리지가 않게 쉽게 더욱더 멋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로우 슬라이더 컷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바로 이 슬라이더만 빼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바닥에다가 놓고 촬영을 해버리면 돼요. 자, 이러면 바로 로우에서 슬라이더를 이용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삼각대를 완전히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촬영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그거 세팅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이 스프레더를 다 제거를 해줘요. 미드 스프레더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제거가 가능한데 얘같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스프레더는 하나씩 빼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잠금이 풀려서 위로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눌러 주시고요. 그대로 펼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보시면 여기에 손잡이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손잡이를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손잡이를 제거하면 바닥에 평평하게 붙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더 촬영을 하다가 이것을 그대로 들어서 이곳에 딱 이래버리면 바로 세팅이 끝나죠. 물론 수평은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수평을 맞추고 원하는 유압으로 조정을 해서 펜 틸트를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빠르고 쉽게 촬영할 수가 있게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삼각대를 안정적으로 넓게 펼칠 때가 있는데 기존의 삼각대들은 이런 식으로 내가 풀러서 이런 식으로 늘려줘야 하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에 들게 늘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잠가줘야 하는 형태인데 이게 세 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 샤틀러 플로우텍 75 같은 경우에는 눌러서 그대로 벌리면 돼요. 놓으면 되고 조금 줄인다 그대로 이렇게 잠겨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정말 빠르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숫자를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두 개의 다리하고 같이 숫자를 보고서 맞추기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을 굉장히 말씀드렸는데 단점도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부속품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테리스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중반인데 가방 안에 헤드를 감싸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만듦새가 좋은데 이 샤트너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별도로 뭐 헤드를 감싸거나 삼각대를 보호할 만한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가 않고요. 이 두께 재질도 얘보다 훨씬 얇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꺼워서 정말로 삼각대를 보호해 줄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삼각대를 좀 잘못 얹어서 어디에 부딪히거나 이러면 깨질 것 같이 조금은 얇습니다. 그래서 가방 같은 이런 액세서리들에 좀 원가 절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바로 가격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격을 가장 첫 번째로 얘기를 할 만큼 가격은 굉장히 큰 단점인데요. 이 플로우텍 75와 액티브 8로 구성을 했었을 때는 약 500만 원 정도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위에 카메라까지 했었을 때 8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카메라가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한데 삼각대를 좋은 거를 쓰는 것보다 카메라의 가격을 좀 더 올려서 카메라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이게 풀 카본이라 어느 정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속이 비었는데
생각보다 잘 박살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제가 이걸 하면서 뭐 깨졌다 이런 얘기를 듣지는 못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만져보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깨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바로 네 번째 단점으로 이어지는데, 이 네 번째 단점은 이런 것들이 깨지거나 이런 플레이트나 이런 것들의 정품, 액세서리 값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예요. 맨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호환용을 사용을 하면서도 셔틀러로 가게 되면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되고, 하단의 스프레더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액세서리 값들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셔틀러 삼각대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삼각대 세팅이 이거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삼각대들도 카운스 밸런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같이 세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고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삼각대 세팅을 잘 하셔서 영상 더욱더 멋있게 촬영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